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과 미래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부산대학교 전진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기술 발달에 따른 그 우리나라, 특히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공간의 변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1960년대 이전에는 능선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구조 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유기적인 형태로 우리 전통적인 마을이나 도시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1960년대가 지나면은 1차 산업시대의 기술들과 2차 산업시대의 기술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특히 자동차 격자망 위주로 이렇게 그 도로들이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격자망이 생성된 곳 사이사이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 그리고 뭐 학교시설, 녹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2차원적인 평면 안에서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러한 어떤 계획이나 도시 설계 기법들이 쭉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 초반, 2020년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기술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공간들을 바꾸게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들은 뭐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IoT 뭐 그런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공간의 외연을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바꾸게 될 기술들은 여기 제가 나열해 놓은 것과 같은 3D 프린터라든지 조립식 건축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공유교통 그리고 교통 인프라스트럭처의 지하화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 인프라스트럭처의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경적 관점 혹은 도시적 관점에서 서울에서 지금 많은 부분이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탄천 옆에 종합운동장 위쪽에 이제 88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그것을 한강이랑 연결하는 어떤 그런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부고속도로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지하화 계획에 있고 뭐 국회대로라든지 아니면 뭐 영동대로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도로가 전혀 없고 완전한 녹지 체계가 갖추어진 어떤 그런 도시를 상상해 보시면은 훨씬 더 보행 환경이 개선이 되어 있고 그런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목표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기술들이 완성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상용화되려면은 한 20년, 30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굉장히 두꺼운 도로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넓은 주차 면적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이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도시가 어떠한 식으로 변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양극단의 도시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컴팩트시티, 하나는 에코시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컴팩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주차 면적이나 도로 면적이 건물의 면적으로 치환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직주 근접의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지대가 높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부분이 지금도 뭐 뉴욕이나 상하이, 뭐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에코시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저런 주차 면적이나 도로 면적이 녹지의 면적으로 치환이 되어서 훨씬 더 녹음이 풍부한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직주 근접에 대한 욕구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자연과 가까이에서 그리고 좀 땅과 가까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바탕이 되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교통통신 기술이 물론 발달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굳이 내가 학교를 혹은 직장을 물리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뭐 비대면으로 뭐 화상 강의를 한다든지 비대면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술의 발전이 토대가 되어야만이 가능한 어떤 그런 주거의 형태 혹은 커뮤니티 공간의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시티는 아무래도 저밀 주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이러한 유형의 커뮤니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경 공간, 특히 이 공원 공간은 미래에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고 또 진행이 될 것인가, 변화가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에 보고 계신 이 그 왼쪽에 사진은 이 에스펙트라는 공간 디자인 그룹에서 제안을 한
호치민 시티의 센트럴 파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여러분들도 모두가 잘 아시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인데요. 호치민 시티의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디자인 랭귀지가 화려합니다. 이런 계단이나 벤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여러 개의 곡률이 이용이 된 어떤 전통적인 시공 기법으로는 조금은 구현해내기 힘든 어떤 그러한 방식의 설계 랭귀지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시공이 현재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오픈 스페이스가 시공이 되고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 조금 높다는 그런 리스크라면 리스크 같은 게 있죠. 하지만 기술 발전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이런 예를 들면 프리캐스트 공법과 같은 기술들이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진다면은 설계가의 측면에서는 어떤 맥락에 따라서 그리고 설계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러한 화려한 디자인 랭귀지 혹은 이거보다 더 화려한 디자인 랭귀지를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그래서 설계가의 측면에서는 창작의 바운더리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나 반면에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1850년대 때부터 현재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이러한 목가적인 굉장히 픽처레스크한 다소 좀 수동적이어 보이지만 이런 형태의 공간이 끊임없이 미래에도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해도 호치민의 센트럴파크처럼 뭔가 화려한 그런 어떤 물리적인 형태가 뉴욕의 센트럴파크까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의 유지 관리 비용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을 한다면은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차세대 기술들이 그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까라는 방식으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센트럴파크는 외형은 유지되되 그러한 유지 관리의 방식이 어떤 차세대 기술의 도입으로서 변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구리 AI 플랫폼 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0년도에 작업을 했었던 작품인데 구리 AI 플랫폼 시티는 서울 동쪽에 구리 남단에 이제 한강이 있는데 그곳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2027년까지 3조 3천억 원의 규모를 들여서 보시는 것과 같은 규모의 이런 그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의 공원 유형 중에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 언어를 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작업이 초기에 공모전 작업이었어서 어떤 설계가의 의도 그러니까 어떤 그 첨단의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 오픈 스페이스의 공간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스마트 스트립이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 보행로, 뭐 스마트 관수로, 뭐 태양열 그늘막, 뭐 스마트 팜이라든지, 뭐 스마트 레인 가든, 스마트 집수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그 연속된 띠의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어떤 심미적 목적만을 위해서 이렇게 배열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이 배열이 되어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관리도 쉽고 운영도 쉬운 어떤 기능을 위한 형태다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어떤 논점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구리 AI 플랫폼 시티에 조성된 이 조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서 뭐 스마트팜을 통해서 식량도 생산을 하고 그리고 수순환 시스템도 합리적으로 갖춰서 물도 생산을 하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방식의 연료도 생산을 하고 그리고 반대로 탄소 배출은 최소화하고 쓰레기 배출도 최소화하는 형태의 어떤 이런 자급자족이 가능한 닫힌 시스템으로서의 커뮤니티 공간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오덤이라는 굉장히 저명한 생태학자께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도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 필지라든지 여러 재화라든지 뭐 음식, 물, 햇빛, 뭐 바람, 섬유질, 뭐 그런 것들, 연료들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탄소의 형태 혹은 물리적인 쓰레기의 형태로 내보내야만이 이런 도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었던 이 구리 AI 플랫폼 시티나 뭐 리젠 빌리지와 같은 어떤 그런 공간에서는 그 일정 커뮤니티 안에서 뭐 음식도 생산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연료도 생산을 하고 에너지도 생산을 하고 물도 생산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쓰레기 배출은 최소화하는 어떤 그 우리가 스마트 시티 혹은 제로 에너지 시티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러한 닫힌 시스템,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스템을 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2017년도에 100년 후에 서울의 모습을 이러한 형식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Plotting New Outline for the Future라는 작업은 100년 후 서울의 어떤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서울의 모습을 제안하라라는 지침이 있었던 그런 공모전에 출품을 했던 작품인데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는 엑소노메트릭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은 현재는 사라진 서울의 능선부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녹지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능선부들을 다 녹지화 시키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서울은 지금 굉장히 커다란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위계가 낮은 이러한 형태로 녹지를 만들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개발 제한의 개발 제한의 영역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근린공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닫힌 시스템은 앞서서 가장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어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도시 공간이 골짜기와 능선에 의해서 구조화된 형태로 마을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도시도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구조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닫힌 고리들이 여러 개가 집합된 형태로서의 메가시티 서울이 만들어진다면은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어떤 그 기후 재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량 대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각각의 자급자족하는 어떤 여러 개의 커뮤니티들이 충분히 대처 가능한 형식으로 이렇게 그 서울이라는 메가시티를 형성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도시의 모습은 앞서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떤 우리의 전통 마을의 구조처럼 자연 환경에 굉장히 스마트하게 순응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뿐만 아니라 뭐 5차 산업혁명, 뭐 6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투영된 형태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도시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지속되고 도시의 외형도 변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